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마을 김지영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의미로 떡국을 끓여 먹습니다. 그래서 떡국을 첨세병, 나이를 더하는 떡이라고도 하는데, 설날 먹는 떡국은 여느 때와는 좀 다릅니다. 아무래도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한 마음으로 준비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설날 음식으로 떡국을 먹게 되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육당 최남선 선생님이 쓰신 조선상식이라는 책에 따르면 설날 음식으로 떡국을 먹게 된 것은 원시 종교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설날은 온 세상, 그러니까 천지 만물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엄숙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깨끗하고 정갈한 흰 떡으로 끓인 떡국을 먹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요롭게 된 요즘에는 떡국을 끓일 때 흔히 소고기를 넣어서 그 맛을 더하죠. 그런데 소가 재산 목록 1호였던 시절에는 그 소를 어찌 잡아서 떡국을 끓이겠습니까? 어지간해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떡을 넣고 끓이는 장국이 필요하잖아요. 장국을 만드는 재료로는 예로부터 꿩고기를 으뜸으로 쳤다고 합니다. 꿩 사냥은 주로 겨울철에 했어요. 눈 덮인 산과 들을 누비면서 공기총이나 엽총으로 이렇게 꿩을 잡기도 하고, 또 눈밭에 청산가리를 놓아서 잡기도 했어요. 겨울에는 먹이가 부족해서 꿩들이 인가 근처로 자주 내려왔거든요. 아마 그래서 설날 떡국에 꿩고기를 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꿩을 잡는 꿩사냥은 고려 후기 몽골의 풍습이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고 해요. 귀족들 사이에서 매를 이용해서 이제 사냥 놀이를 하던 것이 바로 꿩사냥이죠. 그래서 이제 꿩을 잡으면 그 꿩 고기를 재료로 하는 음식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런 음식들은 다 귀족들의 고급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사냥도 못해, 꿩을 잡기도 어려워, 이런 일반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설날인데. 그래서 꿩 대신에 마당에 흔히 놓아서 기르던 닭을 잡아서 닭고기로 장국을 내고 살점을 찢어가지고 이제 떡국을 끓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유래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시작된 꿩 대신 닭이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이게 떡국을 끓이는데 꿩이 필요한데 없어. 그래서 딱 적당한, 딱 좋은 것이 없을 때 그것과 비슷한 다른 것으로 이렇게 대체한다, 대신한다, 이런 경우 비유해서 그 뜻이 범위를 넓혀서 사용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런데 꿩은 다른 새들과 달리 암수를 부르는 이름이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은 암탉, 수탉처럼 그 새를 지칭하는 이름에 암수를 나타내는 접두사를 붙여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꿩의 경우에는 그냥 숫꿩, 암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숫꿩은 장기, 암꿩은 까투리라고 합니다. 장기라는 말은 수컷을 뜻하는 장에다가 새를 뜻하는 기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여기서 기는 비둘기, 기러기 이런 새 이름에서 쓰이는 것과 같죠. 그래서 장과 기가 결합하면서 장기, 이렇게 된 소리로 발음돼서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편 암꽁을 뜻하는 까투리는 고어에서는 가토리라고 보입니다. 아마도 암컷을 뜻하는 갓, 그리고 새를 뜻하는 도리, 이렇게 붙어서 갓도리가 이제 발음이 변해서 가투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갓은 우리말의 여자를 뜻하는 가신의 갓이 보이고, 작물을 뜻하는 갓어미, 여자의 어미, 아내의 어미란 뜻이겠죠. 그리고 부부의 의미를 가진 가시버시, 아내, 남편, 이렇게 가시버시가 부부란 뜻인데, 가시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도리는 여러분 익히 아시는 것처럼 일본어에서 새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죠. 지금은 닭볶음탕으로 이제 순화된 닭도리탕의 도리, 여기에 흔적을 남기고 있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하여튼 갓은 암컷, 여성,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이었고, 도리는 새였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꿩의 새끼, 이것은 뭐라고 할까요? 새의 새끼는 보통 병아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꿩병아리라고 하는데, 달리 꺼병이라고도 합니다. 꿩병아리는 솔개를 되게 무서워해요. 솔개가 탁 뜨면 이 꺼병이 깜짝 놀래가지고 풀숲에 머리를 쳐 박습니다.
그렇게 숨어요. 마치 아기들이 숨바꼭질 할 때 이불 속에 머리를 파묻으면 자기 몸이 숨겨진 걸로 아는 바로 그런 거예요. 아기 모습은 그 귀여움에서 큰 웃음을 터뜨리게 되지만 꽁병아리의 이런 모습은 아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태로운 짓이죠. 그래서 옷차림이나 겉모습이 잘 어울리지 않고 또 이렇게 거칠게 그렇게 생긴 사람, 어리숙하게 생긴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꺼병이라고 해요. 아마도 꽁병아리를 뜻하는 꺼병이에서 유래한 말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꺼벙하다, 꺼벙이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격이 야무지지 못하고 모자란 듯한 사람, 또는 호우대만 크고 야무지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을 꺼벙이라고 해요. 뭔가 꺼병이하고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꺼병이에서 꺼벙이가 유래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떡국을 매개로 해서 꿩 대신 닭이라는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라고 하죠. 뱀은 지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푸른 뱀의 정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2025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